엄청난 걸 할 수는 없고 이제 가면 갈수록 많아져야 되는데 시험 한 석 달 놔두고는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만 12시간 이상이어야 돼요. 보통 많이 하는 애들 14시간을 한다. 14시간이면 24시간 동안에 잠자고 밥 먹는 시간 이외에도 계속 한다는 거지. 2달 내지 석 달을 지속해야지 되는 시험이 이게. 그렇게 안 했어. 네, 했잖아 다. 그러니까 어떻게 뭐 대외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미 대외 활동을 하겠다는 거는 하지 마. 시험 준비를. 이거는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기왕에 이성 친구가 없으면 사귀지 마.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다 만나면서 뭐 받아주고 뭐 데이트하고 안 돼. 될 리가 없다고 시험에. 그런데 이미 저는 이성 친구가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시험 준비를 하면서 나 시험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 2년 동안 만나지 말자. 이렇게 상대방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공부하는 놈 치고 내가 걔네들을 못 봤었어. 그러니까 기왕에 있으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이제 야매만 구하고 일주일에 2번 만날 거 한 달에 1번은 만나든지 뭐 이러고 하여튼 새롭게 뭔가 무슨 뭐 대외 활동 내지는 연애 활동을 하면은 안 돼요. 하지 마.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교에서 개설된 회계 강의만으로도 공인회계사 대비가 충분한가요? 우리 학교에 개설된 과목이 뭐 그리 많습니까? 솔직히 회계원리, 중급회계 원투 있고 뭐 저 고급회계 있고 회계감사, 원가회계 관리회계 빼놓고는 뭐가 있어? 이거 우리 회계학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회계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경영학도 해야 되고 뭐 선법경제학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사실은 여기가 학원이 아니잖아요. 기본 소양 밑바닥을 가르쳐 주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나름대로 학원하든지 어쩔 수 없이 학원에 가서도 또 들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랑 좀 달라요. 예를 들면은 연대 같은 경우는 CPA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좌가 따로 있어요. 뭐 재무회계 연수, 세무회계 연수 이런 식으로. 심지어 한양대학교는 일반 대학원 과목에 회계사 시험 준비하는 과목들도 개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 안 가고 어쩌지 일반 대학원 진학을 해서 하여튼 뭐 시험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일반 대학원 막 논문 읽기 하고 하면은 안 되니까 또 그런 편법으로 하는데, 우리 건국대학교는 그런 거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냥 공부를 해서 정상적으로 되자고. 모 학교는 그것처럼 편입까지 받아가지고 1차 시험 걔네들, 그래서 막 2차 시험 합격자가 자기네 학교 순수 혈통은 한 10명인데 우리는 50명이야 뭐 이렇게 뻥치는 학교도 있고, 그냥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뭐 지읒으로 시작된다고 그러던가 뭐 그런데 하여튼 우리 건국대학교는 정상적으로 하자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해도 되는 시험이에요 이게. 비정상적으로 해가지고 되는 분들은 뭐, 그리고 적어도 회계사가 된다면 이 나라에 불침번이 되는 건데, 이 제대로 된 회계정보 산출을 위해서. 근데 학교 다닐 때부터 시험 준비를 하면서 편법을 쓰면 되겠어. 그래서 하여튼 편법 대외활동을 하면서는 절대 안 되고, 학교에서 개설된 회계 강의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그러나 이게 기본이 돼갖고 여러분들이 더 확대해서 좀 공부를 하길 바래요. 그 교과가 충분하지는 않는데요. 반대로 제가 다닌 학교에서는 저도 경영학과거든요. 10과목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회계 관련된 과목이 다양하게 있었어요. 근데 다 들었어요. 근데도 학원 갔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험 친 지가 거의 한 20년이 넘는데, 그때도 학원을 가서 정리용으로 간 거예요. 정리용으로. 그러니까 학교 공부하고 학원 가서 정리하고. 근데 우리가 아까 회계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 회계감사, 원가회계, 재무회계 있다고 했잖아요. 회계관리회계, 세무회계. 그러니까 사실 적지는 않아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회계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가 이제 재무회계, 원가회계 관리회계 있고, 세무회계 원투가 있고, 회계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렇게 적진 않은 과목이다. 또 경제학도 들을 수 있고, 경영학도
분야별로 볼 수 있고 상법이 우리 이제 단과대학에서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상법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겠지만 학과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이제 단기간에 뭔가 좀 자기가 정리를 하고 싶다. 아니면 특히 세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양도 많고 그런 것들은 사설 그래서 이렇게 잘 정리를 좀 이렇게 도움이 많이 돼요. 사실 그런 도움을 좀 받고 해가면서 자기 공부 스타일하고 이렇게 잘 맞춰서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고 공부하면서 대회 활동하는 거는 저도 신경 쓰고 하고 가슴이 보면 좀 어려운 것 같고 연애 활동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람마다 좀 다른데 그 연애 활동을 대내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토요일 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같이 놀면서 스트레스 좀 풀고 또 리프레시 돼서 또 다시 공부하고 하면 나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기왕 이 친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왕이 있으면 기왕이 없는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말씀 해주실 거 없으신가요?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서 하고. 예. 일단은 먼저 그러면은 혹시 그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사항이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냥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저는 많이 했으니까요. 네, 저쪽에 예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비폼에 텍스팅이 있는데 그런 팀들은 좀 학벌도 좀 가리고 영어도 많이 보고 골라서 선발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왜 그런지 궁금해서. 이제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모든 게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면 이렇게 수요 공급이 좀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때는 감사 공부가 인기가 좀 많았고요. 이제 감사에 대한 뭐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하다 보니까 요즘 들어오는 친구들은 세무 쪽, 텍스 쪽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봐도 뭐 이렇게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여자 회계사분이 하기에는 세무 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감사 쪽은 출장도 워낙 많고 외근이 많죠. 외근도 많고 술자리도 많고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세무 쪽은 좀 꼼꼼하게 일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이것저것 많이 본다라는 거는 최근에 추세 자체가 좀 젊은 회계사들이 세무 쪽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 뭐 회계법인의 입사해서 세무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할 때 뭐 세무 뭐 90점 맞았습니다, 100점 맞았습니다 이렇게 뽑진 않을 거예요. 아마 뽑진 않을 거고 사람이 뭔가 이렇게 어필을 하려면 뭐 영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어필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일단 회계법인을 보면 빅4 같은 경우는 그 법인 내에서 이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빅4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감사 분서나 또는 뭐 컨설팅 부서나 뭐 이런 데 들어갔다가 수습 마칠 때쯤에 한 2년차, 3년차가 되면 회계법인 내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오라는 데가 많은, 인기가 많은 연차거든요. 그때 이제 저도 뭐 세무로 가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뭐 연단에서 옮기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답변이 되셨나요? 네. 근데 지금 저 질문한 학생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혹시 저런 거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학생이 아니라 건국대 학생이기 때문에 같이 시험에 합격돼도 내가 떨어질 확률이 많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사실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이제 질문하신 우리 후배님이 면접관이고 두 친구가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있는데 면접하는 스타일이나 인간적인 매력이라든가 말하는 거라든가 그런 게 똑같습니다. 모든 조건이 똑같고 다만 이제 학교가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면접관 입장에서 보면은 이쪽 편은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갭을 좀 채우려면 뭔가 이제 똑같은 가지는 안 될 거고요. 그러니까 차별성을 스스로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세울 만한 개인기를 키워야 돼. 하루 진짜 면접할 때 개그라도 해가지고 저거 맞는 얘기. 뭔가 인상이라도 확 주는가. 그렇지. 왜냐면 클라이언트하고 대화를 거기 나가서 원만하게 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재미있는 친구가 필요하고. 네, 어떻게 답이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예. 제가 신영규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4학기를 통째로 생각해가지고 망한 케이스인데 근데 제가 지금 고민 중인 1월에도 작년에 있었고요. 근데 지금 고민 중인 게 지금 AICPA를 취득해서 사모님께 질문 드리는 건데 AICPA를 취득해서 제가 회계 법인 가서 경력을 쌓을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 한국 회사 시험은 됐어? 망했어. 결국 4학기 확대는 안 돼요. 그럼 AICPA는 될 것 같아? AICPA는 될 것 같습니다. 만만하게 보여? 2년 동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해주지. 뭐 지금 이제 예전에 한참 한국회계사가 부족할 때는 그냥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ASPA 자격증만 우르르 이제 과내가 시험 봐가지고 이제 붓고 들어온 친구들이 예전에 좀 있습니다. 일은 많고 사람 없고 할 때는 ASPA도 그렇게 많이 뽑았는데 지금 빅4에 남아있는 ASPA 친구들은 대부분 다 이제 내셔널리티가 뭐 캐나다 국적이라든가 미국 국적이라든가 뭔가 바이링결이 완벽하게 된 친구들이 대부분 회계법인의 ASPA들로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회계법인의 뜻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ASPA보다는 차라리 뭐 KSPA를 해서 하는 걸 추천드리고 왜냐면 뭐 ASPA 가지고 그러니까 바이랭결하지 않으면 쉽진 않을 거거든요. 다만 이제 뭔가 일반에서 들어가서도 뭔가 자격증을 가지고 좀 어필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부 이제 저희가 다니다 보면 회계팀이라든가 이런 일부 부서에서는 어떤 분들은 본인이 이제 ASP라는 거를 이렇게 뭐 많이 어필하고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일단은 자격증이 없는 것보다는 또 있는 것들이 본인을 일단 내세우는 데는 좀 도움이 되니까. 근데 회계 법인 입사 측면에서는 뭐 쉽진 않을 거라는 크게 도움은 많이 안 되긴 해요. 왜 회계법인에서 안 뽑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는 이 공인회계사 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이 회계감사 업무가 일단 회계법인에서 준대. 회계사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만이 사인을 하고 나중에 책임도 지고 하는 거지 일반인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일단은. 그런데 이제 ASPA들은 예전에 왜 뽑았냐면 지금 우리 이 회계사님도 얘기했다시피 뭔가 좀 외국어도 필요하고 뭐 이런 컨설팅에도 좀 나가서 얼굴 마련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뽑았던 건데 ASPA래나 근데 영어 시켜봤더니 대대버려. ASPA가 한국 회계사보다 회계를 잘할 일은 만무하고 솔직히 영어도 못해. 그렇다고 뭐 업무 시켜도 못해. 그럼 왜 뽑겠어? 왜냐하면은 CPA 시험 우리 국내 CPA 자격증이 있으면서 지금 1000명씩 뽑잖아요 매년. 그 중에 영어 잘하는 친구도 꽤 많다고 지금은 예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뽑아도 충분한데 굳이 검증이 안 되는 그런 자격증 된 친구를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6개 남았는데 졸업을 제가 일찍 또 휴학해가지고 완전히 실패 그런 케이스에 제가 실패라고. 지금 27살인데 4학기 남았어요. 집에 돈 좀 있어? 나는 학생들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다고 그냥 집에 돈 있냐고. 그럼 자네 같은 경우는 아예 AICPA가 그렇게 목표라면은 미국으로 가. 거기서 학위를 받고 거기서 AICPA 시험 돼가지고 영어 많이 해서 거기에 어카운팅 펌을 들어가는 게 낫지. 여기서는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AICPA 시험 만약에 자격증이 있다면은 영어를 일단 잘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 회계법인에서는 안 뽑을 거고 외국계 회사 회계팀으로 들어가야지. 그때는 그게 살 길이라고. 네, 어떻게 답변이 되셨나요? 간단하게 제가 아는 얘기를 토론을 하자면 ASP로 뭔가를 하시려면 정말 그 말씀처럼 영어를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학위가 아닌 다른 석사 학위 정도는 미국 석사 학위 정도는 있어야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구신영호 교수님 얘기는 좀 다르고 굳이 돈은 없어도 돼요. 우리나라에서 내는 대학원 등록금 정도보다 더 싼 학교들도 미국에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회계학 석사 과정은 1년이에요. 그렇게 따져보면 그냥 지방 학생이 서울에서 대학교 1년 다니는 정도 또 본인이 고생해서 뭐 찾아보면 사실 길은 굉장히 많거든요. 안 찾아와서 몰라서 길이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이 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본인이 좀 이래저래 많은 생각을 해주시면 이런 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답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저도 사실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까지 있는데 저도 사실 기회가 돼서 미국에 한 2년 정도 파견으로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갔을 때 제 밑에 주니어로 일하던 여자 신입 회계사 한 명이 있었는데 미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이는 한 50대 초반, 40대 후반인데 남편하고 이혼하고 그 자기 아들은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이 남편하고 이혼하니까 이제 딱히 할 건 없고 그래서 이제 다시 칼리지로 가서 학위 받고 회계사 붙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언센형 휴스턴 오피스 입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들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땅덩어리도 크지만 각 지역마다 워낙 그 잡마켓이라고 하는 그런 구인구직 시장도 다양하고 해서 아직도 보면 미국 쪽에서는 회계 쪽은 좀 그래도 일자리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하고도 다르겠지만 그래서 진짜로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라리 미국으로 가가지고 뭐 그런 학위를 받고 거기서 ASB에 따가지고 차라리 미국 현지에 있는 회계법인에서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다시 한국에 있는 그 외국계 기업이라든가 이렇게 오는 것도 사실 방법이 있죠.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네, 먼저 앞에. 성우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되게 법인에 들어가서 만약 100명 정도 입사를 했다고 치면은 한 20년 정도 근속하는, 그러니까 견뎌서 20년 정도 근속하는 사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도 사실 이제 15년 근속이죠. 이제 제가 입사할 때 한 80명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한 2명, 3명 남아요. 주로 다른 데로 나가는 쪽이 어느 쪽으로 나가는지, 그냥 기업, 대기업 쪽으로 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회계사를 찾는지? 저희 동기들은 사실은 그냥 개업이라든가 로컬 회계법인, 중소형 회계법인을 많이 갔었고요. 요즘 들어오는 약간 좀 젊은 친구들은 한 2, 3년 경력 쌓고 다시 이제 일반 인더스트리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일반 회사. 그러니까 약간 회계법인을 회계사관학교처럼 약간 2년 정도 컴팩트하게 일을 배우고 나가는 형태로 좀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인에 이제 남아 있을 때 메리트 같은 게 있는지. 회계법인이 사실은 뭐 일반 회사들로부터 업무 강도 굉장히 셉니다. 업무가 세고 예전보다 급여도 그렇게 많이 주는 편도 아니고. 근데 이제 다만 회계법인은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회계사 자격증을 따서 회계팀을 가거나 뭐 기획이나 이런 걸 간다 하더라도 본인이 하는 역할 자체가 사실 일부분이라는 느낌, 큰 그림 속에 일부분이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사실 회계법인의 이제 회계사는 아무래도 이제 스텝 때부터 일을 막 시키고 좀 강하게 좀 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본인 책임하에 좀 많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인 성격과 좀 뭔가 성취감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제 그런 게 좀 적성에 맞고, 그리고 아무래도 아직도 좀 보면 일반 회사는 뭐 한 8시에 출근해가지고 부장님 계시면 다 같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제 뭐 부장님 퇴근할 때 딱 기다렸다가 우르르 나가고 이렇게 부장님이 야근 좋아하시면 다 같이 나가고 이런 부장님이 술 좋아하는 분이면 뭐 맨날 같이 술 마시러 가고요. 일반 회사는 아직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회계법인은 좀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적인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출퇴근이라든가 윗사람 눈치를 좀 덜 보는 거 있죠. 네, 어떻게 답변이 되셨나요? 네. 그 아까 그 뒤에 분도 예 질문 주셨는데. 네, 저는 이제 중급 회계를 배우고 있는 2학년 학생인데요. 이제 실제로 회계 처리를 하실 때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CPA 기준서 이외의 내용의 회계 처리도 실무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궁금하고 그 이외에
이제 회계 처리가 발생하셨을 때 가장 뭐 난해하셨던 그런 회계 처리? 실무에 계시면서 그런 거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사실 학교에서 왜 중요한지를 저도 이제 항상 느끼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했었던 부분을 가지고 아직도 많이 활용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거 말고 일반적인 회계 처리, 기계적인 것들은 기업에서 이렇게 뭐 물건을 구매하거나 또는 뭐 물건을 판매하거나 하는 거 아주 기본적인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그냥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되신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것도 뭐 회계 처리도 한 건씩 한 건씩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배치 파일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시스템으로 운으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뭐 회계 전문가 대신은 뭐 이렇게 회계를 아는 사람이 기업체에서 이제 주로 고민하는 부분들은 뭔가 새로운 거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답이 딱히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에 유리하게 회계 처리할까. 근데 논리가 없으면 이제 분식회가 되는 거고 분식이 되는 거죠. 논리가 있고 뭐 실제로 계약 조건 같은 것도 거기에 맞게 이제 막 꾸며가면서 어찌됐든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이제 뭐 훌륭한 친구, 멋있는 친구가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그 우리 교수님도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가장 작년 재작년 화두가 됐던 게 신종자본증권이라는 거거든요. 뭐 이론서에는 아마 잘 안 나올 텐데 신종자본증권이라는 게 이게 자본도 아니고 부채도 아닌 것이 기업들은 이제 돈이 필요하거든요. 돈이 필요한데 자본으로 하고 싶은데 돈을 주는 입장에서 보면은 투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뭔가 안전장치를 걸어두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자본처럼 갖다 쓰고 싶지만 빌려주는 쪽은 마치 채권처럼 차입금처럼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기업에 있는 이제 회계 담당자들이 다 고민을 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지 자본으로 회계 처리할까? 해서 그 돈을 빌려주는 쪽과 돈을 빌리는 쪽에서 머리를 싸매면서 이제 그 계약서 같은 것들, 머리 구조 같은 것들을 막 짜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교과서는 없지만 그 동안에 배우신 회계 이론을 가지고 이제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실제로 그런 거래가 발생할 때는 뭐 회계팀, 뭐 자금팀, 뭐 IR팀 뭐 다 모여가지고 뭐 TF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계속 회의하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네, 뭐 답변 잘 되셨나요? 혹시 뭐 더 질문 사항 있으시면 손 들고. 사무장 여쭤보는데 회계 법이 올해 좀 한 7년 차 이상 넘어서 이제 있으려면은 영업하고 가정에서 술을 되게 많이 먹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진짜 그런 게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골프를 별로 안 좋아하고 술을 좀 많이 먹는 거예요. 뭔가 이제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려면 뭐 같이 골프 치던가 술 먹던가 아니면 차를 마시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과거보다는 술이 꼭 그렇게 중요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이제 저희 법인에 작년에 이제 파트너로 출연한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술도 안 마시고 골프도 안 치고 대신에 이제 뭐 잡담 내지는 수다를 좋아하더라고요. 편하게 차 마시면서 이렇게 굳이 술 먹으면서 무리 안 하고 되게 웃으면서 얘기 잘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좀 잘 이끌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술 때문에 꼭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고요. 요즘은 기업들도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술 마시면서 형 동생 하면 일을 그냥 줬거든요. 형님 한번 뭐 주시면 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일을 줬다가 일이 잘 안 되면 그 담당자도 자기 자리가 위태위태한 판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예전처럼 뭐 이렇게 술 마시면서 골프 치면서 형님 동생 한다고 해서 일을 주지 않고 일단 기본적으로 실력은 되고 믿을만하다라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이제 일을 주기 때문에 술이 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불이익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더 질문 사항 없으신가요? 그 혹시 다른 분들도 마지막 그 시간상 하나만 더 받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더, 그러니까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손 들고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모님 제가 듣기로 회계 법인에서 사람을 뽑을 때 나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나이가 많을수록 굉장히 좀 불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그 나이가 좀
이제 원래 하는 분들보다는 좀 많은 편이고 또 회사를 또 다니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타학하고 공대고 이래서 공대였던 거나 아니면 회사를 다녔던 게 나이를 커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리트가 될 수 있는 나이를 많이 보죠. 비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나이가 많이 들고요. 그나마 저희 법인이 좀 연령대가 높은 편이었는데 저희 좀 낮아지는 추세고 3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고요. 또 나이 많이 보는 게 또 이렇게 빨리 붙어가지고 빨리 올라온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뭐 매니저라고 해봤자 뭐 30대 초반 뭐 이런 친구들인데 뭐 스텝이라고 들어왔는데 매니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분들은 한국 사회에서 조금 이제 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 뭐 여전히 아무래도 좀 나이 때문에 뭐 명시적으로 떨어뜨리지 못하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려되는 건 있고요. 왜냐면 어차피 팀으로 일을 하니까. 근데 이제 정말 뭐 회계사 시험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고 나에 대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공기업이나 이런 데도 상당히 좀 괜찮거든요. 공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나이를 잘 안 보더라고요. 공기업들은 채용할 때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회계법인에 와서 환멸 내지는 괴로워하다가 공기업들로 가는 친구들 뭐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뭐 잘 모르시겠지만 공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공기업이. 그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면 이렇게 타격도 올라오지만 알리오라고 이렇게 찾아보면 거기에 보면 뭐 이렇게 각종 공기업들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공기업들도 좀 알짜가 많고 제가 알기로는 상대적으로 공기업들은 좀 나이를 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회계법인이 100개가 넘죠. 그 중에 이제 4개가 미국 빅4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4대 회계법인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로컬펌 중에 규모가 큰 것들이 한 10개 정도는 돼요. 나는 이제 시험에 합격돼가지고 내 방에 찾아와가지고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굳이 빅4에 갈 필요가 없다. 니네들이 서울회계법인, 뭐 안진, 뭐 한영 이럴 때 떨어진 게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다. 오히려 로컬 회계법인으로 가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더 많다. 그러니까 로컬펌은 포린보다는 나이를 덜 봐요. 몇 살이지? 29. 29이면 지금 시작해가지고 뭐 어쩌면 한 31, 뭐 32에 뭐 된다 치고 32이면은 빅4에서는 안 뽑아. 그러나 로컬에서 뽑아요. 거기는. 거기는 팀별로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뭐 100% 개런티는 못하지만은 나이가 28을 뽑는데 32이라고 안 뽑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거기는 또 늑수리한 사람들이 많은 부분이라. 그리고 이 로컬폼, 나는 로컬폼을 더 가라고 우리 학생들한테 권해요. 나는 예전에 이제 빅폼에도 있어봤고 로컬에도 있어봤지만 결국은 지금 우리 이거회사 동기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다며. 그러니까 포린폼은 사실 끝까지 버티기가 어렵고 제한도 많고 지금 15년을 근무했다라는 이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사실은 포린에서. 그러니까 나간 데가 이제 로컬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개업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인데 그쪽으로 가면은 내가 회계사로 계속 하겠다고 그러면 꼭 빅폼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그쪽으로 나가면 되니까. 네, 어떻게 답변이 잘 되셨나요? 네, 아쉽지만 저희가 이제 8시 지금 시간이 8시 한 5분 정도 됐는데요.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은 다른 질문 사항들은 이제 교수님께도 직접 찾아가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저희 진로 프로젝트 마지막 코너, 그러니까 마지막 순서로 교수님들께서 선생님도 같이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인생에 대한 조언 이런 거 간략하게만 해주시고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희 교수님께서. 뭐 그렇게 얘기하면 잘 떠오르는 건 없는데 지금 이제 아마 여기 배우는 학생들이 이게 또 회계 분야고 그래서 회계사 쪽을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회계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 이제 지금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대학 생활이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젊고 머리도 여러분들이 지금 잘 쓰실 때
이거 같아요. 점점점 안 좋아집니다. 기억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가장 좋은 시기에 앞으로 남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뭘 할까를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회계를 하든 뭐 마케팅을 하든 뭐든 하여튼 간에 자기가 앞으로 졸업해서 뭘 할까,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서 좀 인정받고 싶은가, 그리고 나의 몸값을 극대화시키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잡을까. 보통은 한 40대 초반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현재 보면은 그때가 가장 좀 여기 계시는 사모님처럼 이제 어느 정도 대학 졸업하고 한 10여 년 이상 그 경력 쌓고 이러다 보면 가장 이제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이제 쌓이는 시기인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인생을 길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보고 대학 졸업하고 남은 그 많은 시간을 내가 뭘 하면서 살까를 좀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대학 때 내가 뭘 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좀 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1학년 때, 특히 1학년 학생들이 있으니까 1학년 학생들은 피부 좀 맞아가면서 머리가 그때 좋으니까 괜찮아, 술 마셔도. 그래서 충분히 고민하고 군대 갔다 오고 여자친구는 알아서 하고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대학 여러분 좋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또 많은 기간이 있고, 그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 학교가 왔습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하니까 이제 아까 드리고 그런 거야. 근데 그것도 물론 뭐 그 전혀 이제 뭐 이해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결국은 시장에 나가서 자기가 경쟁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서울대나 뭐 여러분들 그러니까 원하는 게 아주 그런 대학 나온 사람들도 대학을 잘못 보내면 졸업하고 나서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또 이렇게 열심히 해서 졸업하고 나서 더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기왕에 들어와서 자꾸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지금 가장 그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 진짜 좋을 때, 나 정말 부러워요. 제가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가장 좋을 때가 뭘 해도 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시기를 좀 잘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아마 그 여러분들은 계속 불안함에 아마 삶을 살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 2년 있으면 졸업이다, 1년 있으면 졸업이다 하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근데 이제 여기에 온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 진로 콘서트를 일주일 내내 하는데 어제나 그제나 뭐 다른 데 가본 친구 있어요, 여기? 대부분이 지금 회계에 초중을 맞춰서 왔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회계가 죽어도 싫은 친구가 여기에 와 있을 일은 없다고. 뭔가 좀 관심도 있고 뭐 떡고물이라도 한번 가져가보자 하고 온 건데, 그것만이라도 회계에 관심을 가진 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은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친구들보다 뭔가 그 성공에 대한 확률? 그러니까 뭐냐면 경영학과를 나와서 여러 분야가 있는데 회계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가장 결실을 맺을 확률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가지 예를 들면 회계사도 있지만은 나는 공부가 너무 좋아. 그래서 막 경제 공부를 엄청 해. 미국에 가서 정말 좋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칩시다. 한국에 가서 교수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된다고. 또 경영학을 했어. 열심히 했는데 재무관리 학위를 땄어. 마케팅을 하고. 한국에 가서 교수 잡을 수 있을까 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근데 회계는 미국 교수 그렇고 한국에서 학위를 받은 친구들도 학교에 갈 수 있어요. 회계는 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좀 더 잘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반 인더스트리를 가더라도 회계부서에 회계만 조금만 알면 그쪽 취업이 가능한 분야라고. 그때 이제 아까 나온 얘기 중에 뭐냐면
저는 회계를 잘하는데요라는 걸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내 스스로 포장지를 쌓아야 되는데 그건 결국 자격증인데 회계사 자격증까지 필요 없고 예를 들면은 하다못해 뭐 전산계 나는 이거는 잘해요. 하여튼 뭔가 나를 어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회계를 잘한다라는 거를. 그래서 지금은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 직종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내가 졸업해가지고 그 직장에다가 뼈를 묻겠다라는 거는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그 회계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트랜스퍼를 해가면서 얼마든지 더 나은 길, 뭐 성공이라고 희망하겠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길로 가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계를 선택한 건 잘한 일이에요. 이 경영학 분야 중에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더 확실한 한계가 덜 끼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상대적으로 그래서 좀 믿음을 갖고 회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은 올 거예요. 상대적으로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가 기대됩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늘 뜻하지 않게 참석해서 이렇게 같이 좀 얘기를 듣기보다 좀 많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너무 즐거웠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고민이 많겠지만 저도 뭐 하루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고민해봤자 도움될 거 별로 없는 것 같고 저도 회계를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뭐 사실 뭐 이렇게 건대 들어올 때도 이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겨우 들어왔지만 과연 내가 시험 공부해가지고 붙을 수 있을까 라는 시작 전에 대한 회의나 그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일단 시험이라는 게 좀 자신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열심히 집중력 있게 공부하면 누구나 붙는 시험이다라는 생각으로 집중력 있게 대외 활동하지 마시고 대외 활동하면서 한 3, 4년 걸리고 그냥 그거 안 하고 1, 2년 안에 붙는다는 생각으로 집중력 있게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대학 어디 갔느냐,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게 단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보니 그거 별거 아니었고요. 친구들 취업할 때, 대학 졸업할 때 어디 취업하는가 그게 다였던 것 같은데 또 지금 제 나이에 대해서 제가 나는 건 아니지만 제 나이에 대해서 보면 그게 다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서울대 갔던 친구가 지금 제일 잘 사는 거 아니고 제 친구 중에서는 지금 제일 잘 사는 친구가 홍대 조치원이었던 친구가 제일 잘 살거든요. 뭐가 다르냐면 제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하는가 인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일단은 저희 진로 콘서트 일단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원래 그 진로 콘서트를 기획한 목적이 학생들과 아무래도 교수님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거나 이렇게 활발해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계기의 장을 만들고자 만든 만큼 교수님께도 많이 찾아가시고 그다음에 교수님께서도 학생들이 만약에 찾아오면은 좀 많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진로 콘서트 회계 분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나가실 때